화가 날 땐 입을 닫고 이렇게 해라. 조용히 이긴다. 그대들은 화가 났을 때 무엇부터 하는가? 말인가? 행동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앞세운다. 분노는 언어를 타고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말로 이긴 사람은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이나 결국 지고, 조용히 행동한 사람이 끝내 삶에서 이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노의 순간 입을 닫고 판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그들이 어떻게 말 대신 행동으로 조용히 이겼는지를 말이다. 사람은 화가 나면 말부터 꺼낸다.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이다. 분노는 가슴에서 목으로 치솟아 오르고 그 기운은 곧바로 입을 통해 터져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난 순간 말을 멈추지 못한다.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다툼을 보았다. 좁은 마을에서는 작은 일도 크게 번졌고 한마디가 또 다른 한마디를 낳았다. 처음엔 사소한 불만이었으나 말이 거듭되며 원한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다. 똑같이 화가 났음에도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닫았다. 말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의 잘못을 따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냈다. 그 순간만큼은 이긴 것처럼 보였다. 상대가 물러서거나 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상대는 물러선 것이 아니라 물러나 기다린 것이었다. 말로 이긴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같은 자리에 머물렀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같은 감정에 갇혀 지냈다. 반면 입을 닫은 사람은 달랐다. 그들은 말 대신 자리를 옮겼다. 화가 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참은 것이 아니었다. 분노를 삼킨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감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풀었을 뿐이다. 어떤 이는 화가 나자 나무를 패고 어떤 이는 밭을 갈았다. 어떤 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걸었고 어떤 이는 물가에 앉아 돌을 던졌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으나 말보다 더 강한 것을 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자리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바꾸었다. 말로 이긴 사람은 그날의 승리 속에 갇혔으나 조용히 행동한 사람은 그 뒤의 삶을 바꾸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분노는 말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흐르는 것임을. 말은 감정을 쏟아내지만 행동은 감정을 옮긴다. 말은 상대를 향하지만 행동은 자신을 향한다. 그래서 화가 난 순간 입을 닫고 행동을 바꾼 사람만이 조용히 이기는 것이다. 그대들은 어떠한가? 화가 났을 때 말부터 꺼내는가? 아니면 자리부터 옮기는가? 나는 말한다. 화가 날수록 입을 닫아라. 그리고 판을 바꾸어라.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다. 조용히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화가 나는 순간 말을 멈추고 판을 바꾸었다. 판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노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상대와 맞서지 않고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말로 따져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떠나 강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돌을 주워 물에 던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겁하다 여겼다. 말도 못하고 도망쳤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판을 바꾼 것임을. 그가 그 자리에 남아 말을 했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목소리는 높아지고 감정은 더욱 격해졌을 것이다. 상대도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툼은 마을 전체로 번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옮겼다.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가 강가에 있는 동안 분노는 물과 함께 흘러갔다. 돌을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가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냈다. 말없이 서 있는 그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았다. 며칠 뒤 그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화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차분했고 말도 달라졌다. 그는 상대를 따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일을 했다.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고 사람들과 필요한 말만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처음엔 그를 비웃던 이들도 나중엔 그를 존중하게 되었다. 말로 맞서지 않았으나 그의 존재는 더 무겁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판을 바꾼다는 것은 상대와의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선택하는 것임을.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상대를 향한다. 그의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앞세우고 상대의 잘못을 파고든다. 그러나 판을 바꾸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고 자신의 자리를 옮긴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다. 말로 이긴 사람은 상대를 눌렀으나 자신은 그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나 판을 바꾼 사람은 달랐다. 그는 상대를 누르지 않았으나 자신을 높였다. 그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고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화가 날 때 조용히 이기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한 가지를 했다. 말을 멈추고 판을 바꾸었다. 그들은 상대와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웠다. 그들은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분노를 옮겼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그대들이여, 화가 난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말로 상대를 이길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자신을 이길 것인가? 나는 말한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입을 닫고 판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한다. 입을 닫고 자리를 옮기는 것을 참는 것이라 여긴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참는 사람은 고통스럽다. 안으로 쌓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본 사람들은 참지 않았다. 그들은 억누르지 않았고 삼키지도 않았다. 다만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그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잦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억눌렀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를 나무랐다. 사소한 일이었으나 말투는 날카로웠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했겠는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맞받아 말을 했을 것이다. 혹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속으로 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을 차렸다. 그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분노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참았다고 여겼다. 말없이 일만 했으니 참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는 참은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옮긴 것임을. 참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갇힌다. 그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그 말에 상처받으며 그 말을 사기려 애쓴다. 그래서 참는 사람은 고통스럽다. 상대가 던진 말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도권을 옮긴 사람은 다르다. 그는 상대의 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을 머릿속에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주도권을 옮긴 사람은 가볍다. 상대가 던진 말의 무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부엌으로 간 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상대의 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일로 옮겨간 것이다. 그가 밥을 짓는 동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며느리를 흉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모여 앉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으나 그는 담담했다. 그는 밥을 떠주고 국을 올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에는 비굴함이 없었다. 오히려 의연함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뒤 그를 다시 나무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힘이 없었다. 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말없이 일을 했고 여전히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그 태도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참는 것과 주도권을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임을. 참는 사람은 상대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 상대가 말을 멈춰야 고통이 끝나고 상대가 태도를 바꿔야 평화가 온다. 그래서 참는 사람은 늘 기다린다. 상대의 변화를 말이다. 그러나 주도권을 옮긴 사람은 다르다. 그는 상대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상대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상대가 태도를 바꾸지 않아도 평화롭다. 그래서 주도권을 옮긴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화가 났을 때 참고 있는가? 아니면 주도권을 옮기고 있는가? 참는 것은 고통이나 주도권을 옮기는 것은 자유다. 참는 것은 상대에게 달려 있으나 주도권을 옮기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다. 나는 말한다. 화가 날수록 참지 말라. 대신 판을 바꾸어라. 상대의 말에 머물지 말고 그대의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것이 진정으로 주도권을 쥐는 길이다. 사람들은 또 하나를 오해한다. 입을 닫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상대를 누르기 위한 방법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조용한 행동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의 다툼을 보았다. 그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화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거나 상대가 나를 해쳤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화는 상대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자신을 향한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 나를 인정받으려는 마음, 나를 존중받으려는 마음이 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화를 푸는 방법도 두 가지다. 상대를 바꾸거나 자신을 바꾸거나.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한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가 태도를 고치고 상대가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상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맞서며 더 멀어진다. 그래서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늘 지친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바꾼다. 자신의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태도를 세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내를 보았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으나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그를 무시했다. 사람들 앞에서 반말을 하고 그의 말을 가로막고 비웃듯 돌아섰다. 주변 사람들은 분개했다. 어른을 그렇게 대하다니 당장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왜 그냥 넘어갔는가? 그러나 그 사내는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한 것이었다. 말로 맞서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기로 말이다. 그는 집에 돌아가 글을 썼다. 며칠 동안 붓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 글을 읽어주었다. 그 글에는 화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다. 다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도리에 대한 조용하고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 글을 듣는 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젊은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 사내는 젊은이를 꾸짖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더 무겁게 자리 잡았다. 말없이 보인 행동이
어떤 말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조용한 행동이 강한 이유는 상대를 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때문임을. 말로 이기는 사람은 상대를 낮춘다.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상대를 창피하게 만든다. 그 순간 그는 이긴 것처럼 보인다. 상대가 물러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니다. 상대를 낮추었으나 자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상대를 낮추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높인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태도를 세우고, 자신의 품격을 지킨다. 그리고 그 높이가 상대를 변하게 한다.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나 행동으로 감화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에는 반발하나 행동에는 감복한다. 말은 귀로 듣고 잊으나 행동은 눈으로 보고 기억한다. 그래서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의 힘은 오래간다. 말로 이긴 사람은 그날의 승리만 남으나 조용히 행동한 사람은 그 뒤의 삶을 바꾼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사람을 이기는 것은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임을.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길은 하나뿐이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화가 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상대를 낮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높일 것인가? 나는 말한다. 상대를 낮추면 그대도 함께 낮아지고 자신을 높이면 상대도 함께 높아진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화가 날수록 입을 닫아라. 그리고 행동으로 그대의 높이를 보여라. 상대와 싸우지 말고 자신과 싸워라. 그것이 조용히 이기는 사람의 길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을 것이다. 화가 날 때 언제까지 입을 닫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는가? 나는 말한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말할 곳을 바꾸는 것이다. 화가 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그것은 분노가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가 말하면 말은 거칠어지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화가 난 순간만큼은 입을 닫아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다. 그렇다면 언제 말을 하는가? 분노가 가라앉은 뒤다.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화가 풀렸다는 뜻이 아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길들이는 것임을. 길들여진 화는 말을 바꾼다. 감정이 앞서지 않고 이성이 잡는다. 그래서 화가 가라앉은 뒤에 하는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한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고 그 일로 손해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화가 치밀었다.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참았다. 아니, 참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었다. 그는 하루를 기다렸다. 그 하루 동안 그는 일을 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땀을 흘렸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친구를 찾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화가 말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약속을 어긴 것이 섭섭하다고, 그 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친구는 사과했다. 그의 말이 거칠지 않았기에 친구도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만약 그가 화난 그 순간 달려갔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말은 거칠었을 것이고, 친구는 방어적이 되었을 것이고, 관계는 틀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두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입을 닫는 것은 영원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어디서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은 분노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해야 한다. 말을 멈추되 행동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행동은 두 가지다. 자리를 옮기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분노가 일어난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 머물면 분노도 머문다. 그래서 화가 난 순간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혼자 있을 곳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면 더 좋다. 나무를 패거나 땅을 파거나 물을 길어 오거나 걷거나 몸을 움직이면 분노도 함께 흐른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분노가 쌓이나 몸을 움직이면 분노가 풀린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이것을 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강가를 걷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 안의 분노는 스스로 가라앉았다. 어떤 날은 글을 썼다. 분노를 글로 풀어냈다. 그 글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으나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었다. 어떤 날은 책을 읽었다. 옛사람들의 지혜를 빌려 내 마음을 다스렸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스려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화가 날 때는 그 순간 입을 닫고 그 순간 자리를 옮기고 그 순간 무언가를 하라.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분노가 가라앉거든. 그때 말을 하라. 그때의 말은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 그것이 세 번째 기준이다. 말을 할 때는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상황을 정리하라. 공격하는 말은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말이다. 네가 이랬다. 네가 저랬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틀어지게 한다. 그러나 정리하는 말은 다르다.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한다. 이런 말은 상대를 열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그대들이여, 화가 났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 그 순간만큼은 입을 닫되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리를 옮기되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만큼은 몸을 움직이되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분노가 그대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대가 분노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린 뒤 그때 말을 하라. 그때의 말이 진정한 그대의 말이다. 화가 난 순간의 말은 분노가 하는 말이다. 화가 가라앉은 뒤의 말이 그대가 하는 말이다. 나는 말한다. 화가 날수록 입을 닫고 자리를 옮기고 몸을 움직여라. 그리고 시간을 두어라. 그 시간이 그대를 구할 것이다. 그것이 조용히 이기는 사람의 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 수많은 다툼을 목격했다. 그 중에는 말로 이긴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행동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았다. 말로 이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했다. 그날 자신이 어떻게 상대를 이겼는지, 어떤 말로 상대를 굴복시켰는지, 몇 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들에게 그날은 승리였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들의 삶은 그 이후로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말로 이긴 그날은 기억에 남았으나 그 승리는 삶을 바꾸지 못했다. 반면 조용히 행동한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넘어갔는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뀌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더 단단해졌고, 더 의연해졌고, 더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들을 다르게 보았다.
말없이 행동하는 모습에서 무게를 느꼈다. 존중이 저절로 따라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말로 이긴 사람은 그날을 얻으나 조용히 행동한 사람은 그 이후를 얻는다는 것을. 그날의 승리는 기억 속에 남으나 그 이후의 변화는 삶 속에 남는다. 그리고 삶에 남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젊은 시절 혈기가 넘쳤다. 누가 자신을 무시하면 당장 달려가 따졌고 말로 상대를 제압했다. 그는 그렇게 여러 번 이겼다. 사람들 앞에서 상대를 굴복시켰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그는 외로웠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가 이긴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그는 승리는 많았으나 관계는 없었다. 말로 이겼으나 삶에서는 졌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반면 또 다른 노인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말이 적었다. 누가 자신을 무시해도 맞받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일했다.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고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승리한 적이 없었다. 아니, 승리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고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말로 이긴 적은 없으나 삶에서 이겼다. 나는 이 두 노인을 보며 깨달았다. 분노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로 이기는 순간은 짧다. 그러나 그 여파는 길다.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관계는 서서히 무너진다. 그래서 말로 이긴 사람은 승리는 많으나 관계는 적다. 그는 이겼으나 외롭다. 반면 조용히 행동하는 순간도 짧다. 그러나 그 영향은 깊다. 행동으로 보인 품격은 남고 관계는 서서히 단단해진다. 그래서 조용히 행동한 사람은 승리는 적으나 관계는 많다. 그는 지지 않았으나 풍요롭다. 그대들이여, 화가 나는 순간은 인생에서 수없이 온다. 그 순간마다 그대는 선택해야 한다. 말로 이길 것인가, 조용히 행동할 것인가, 그날의 승리를 택할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을 택할 것인가. 나는 말한다. 그날의 승리는 그대를 기쁘게 하나 그 이후의 삶은 그대를 바꾼다. 그날의 승리는 상대를 누르나 그 이후의 삶은 그대를 높인다. 그날의 승리는 잠깐이나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다. 화가 날 때 입을 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그리고 입을 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러나 나는 또한 배웠다. 입을 여는 순간의 쾌감이 얼마나 짧은지를, 그리고 입을 닫는 순간의 고요함이 얼마나 긴지를.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쾌감이 아니라 고요함을, 그날이 아니라 그 이후를, 승리가 아니라 변화를.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살렸다. 유배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수없이 화가 났다. 억울했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글을 썼고 책을 읽었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분노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풀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나를 지켰다. 세월이 흘러 유배에서 돌아온 뒤 나는 깨달았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은 학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었다. 그대들이여, 화가 나는 순간, 그것은 그대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그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그 순간에 머문다. 그러나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넘어선다. 나는 말한다. 화가 날 때 입을 닫고 행동을 바꾸어라. 그것이 그대를 구하는 길이고, 그대를 바꾸는 길이고, 그대를 높이는 길이다.
말로 이긴 사람은 그날을 기억하나 조용히 이긴 사람은 그 이유를 산다. 그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